안녕하십니까.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한 후에 7월의 저점 대비 한 30% 정도를 회복한 구간이 있지만 그렇게 피부에 막 와닿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도 신고가를 만드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관련주들인데요. 한국콜마, 코스맥스, 한국화장품,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달바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한국콜마는 20% 넘게 급등도 하고 거래대금도 한 5,600억 정도 터지면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정규장 마감 때 한국콜마를 정규장 마감 동시 호가 때 이제 매수를 해서 오늘 오전에 13만 9,500원 정도에 도달을 할 때 전량 다 매도를 해서 이제 한 5%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한국콜마를 종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수가 이제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밀려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 이유, 이걸 중심으로 매매를 한번 복귀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시장 상황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큰 이제 좀 변동성을 보여줬었습니다. 6월 달에 고점을 기록한 후에 7월에 이제 좀 저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반등을 주면서 다시 바닥을 좀 다져주는 듯한 그런 그림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추가적인 어떤 급락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바닥권 대비로는 한 30% 정도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렇게 진짜 바닥에서 이렇게 팍 튀어 올라서 매매할 종목도 많이 생기고 시원시원하게 수익이 난다,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좀 유심히 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수와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강할 때, 지난 1년간 시장이 실제로 강하게 움직였지만, 이렇게 시장이 막 엄청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시기 때에는 종목이 특별히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눈에 띄거나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크게 내려와 있는데 어떤 종목은 오히려 신고가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시장 전체의 힘이 분명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종목을 매수하려는 자금이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그 종목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8월 12일 화장품주에서도 저는 그런 흐름이 좀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봉상으로 놓고 봐도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 다음에 다른 여타 화장품주들을 우리가 대강 이렇게 둘러봐도 전체 지수 대비로는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집중을 하고 그 중에서도 좀 더 눈에 띄는 이 한국콜마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조금 더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주가가 그렇게 세게 움직였을 때는 그렇게 움직인 것에 대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HTS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실적과 관련된 이슈,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이런 식의 이제 결이 비슷한 기사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실적이 좋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게,
좀 간단히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2분기 매출은 뭐 크게 증가했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은 한 18% 정도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50.2%가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엄청나게 무덥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뭐 더위가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 회사의 설명을 좀 보면은 인디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선크림, 흔히 선스틱 선크림 이런 거, 그러니까 선케어 성수기 효과가 이제 더해지면서 이런 부분에 이런 계열의 제품 주문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제품 출시 역시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매출도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 나온, 즉 실적도 같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차트상에 그림이 이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림이 이쁘면 도대체 그 그림이 왜 이쁜가, 즉 그 주가의 강세를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서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화장품주에서는 그 서사가 바로 이제 실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화장품 수출 이러면 바로 이제 떠올리는 게 뭡니까? 화장품 수출이 잘 됐다 그러면은 혹시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 반사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제 결과값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쪽 그리고 유럽 수출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캐나다와 미국이 거의 다 도와줬다라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 수출이 457% 증가했으니까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유럽 수출도 이만큼 증가했고, 그러면은 에이 그래도 중국이 뭐 좀 해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중국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화장품주 이러면은 항상 떠올리는 게 중국 시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뭐 사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화장품주들이 어떤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뭐야? 전체 수출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지역이 결국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의 강세를 좀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뭐 K-뷰티가 인기다, 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기업의 어떤 실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전체를 좀 파악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한국콜마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한국콜마가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여타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뭐 상승률이 좋았던 것도 있고 거래대금이 눈에 확 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실적과 뉴스까지,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 지난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항상 어떤 종목의 움직임이 있을 때는 그 종목이 왜 그런 움직임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존재를 할 때 저는 매매를 하는 것을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매매가 굉장히 수월하게 끝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정규장 마감 때 142,5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때 거의 거래 대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평 튀는 요런 노이즈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기 정규장 시작 전에 이 프리마켓 구간에서는 제가 산 가격보다 마이너스 1에서 한 마이너스 2% 정도 빠진 가격에서 계속 이렇게 그냥 위아래로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상당히 좀 지루했습니다. 지루했고, 이거 이러다 또 빠지는 게 아닌가? 왜냐면 또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우리 삼전닉스 얘네들이 또 이렇게 세게 쳐주는 날에는 또 이 종목이
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조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주가 의뢰이 좀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 방어주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근데 삼전닉스 같은 종목이 막 올라버리면은 이게 또 그쪽으로 자금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 야 이거 화장품 이거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원칙대로 그냥 일단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막 뭐 이러건 저러니까 저렇고 저건 저러니까 저렇고 라는 식으로 변화무쌍하게 대응을 할 것 같으면 애초에 그냥 차라리 매수를 하지 말자 라는 게 제 원칙이다 보니까 맞을 때 맞더라도 일단 밀어붙인다가 제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밀리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원하는 손절가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보유를 해서 일단은 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 역시 신고가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 뭐 5% 이상의 수익도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전날 이 종목을 선택을 했느냐, 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종가 매매를 할 때 이제 거래대금이라든가 상승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게 봅니다. 중요하게 보지만 자 거래대금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수는 하지 않는데, 자 이 거래대금이라는 건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죠. 결과. 그럼 그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자 결과다. 그러면 도대체 이 결과가 왜 발생을 했느냐, 즉 그 돈이 왜 들어왔느냐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화장품이라는 업종으로 자금이 확산이 돼서 뭐 그 안에서 신고가 종목들도 있었고, 뭐 저도 매매를 했고, 그리고 화장품 수출도 증가하고 한국콜마는 뭐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즉 주가와 거래대금이 눈에 먼저 띈 건 사실이지만 그 움직임을 뉴스와 실적이 설명해주고 있었다. 자, 저는 이런 상황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지수가 뭐 지금처럼 사실 지수가 지금 막 엄청 좋은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낙폭이 워낙 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반등도 좀 탄력적으로 일어나기는 했는데, 그 어떤 탄력 반등도 삼전닉스를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가 튕겨져 오르는 그 반등을 먹기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하지만 뭐 꼭 삼전닉스가 아니더라도 이제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 강한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뭐 시장 전체 시장발로, 자 시장 전체의 힘으로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이 당연히 많겠죠. 자 그런데 시장이 약한데도 어떤 업종이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장은 왜 이 업종에 돈을 넣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신고가라고 해서 뭐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실적이 좋다고 해서 다음날 뭐 또 무조건 반드시 상승한다? 당연히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매매 역시도 뭐 결과적으로 목표 가격에 도달했을 뿐이지 뭐 내일 똑같이 이 원리를 적용해서 매매를 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뉴스 하나를 가지고 뭐 주가를 예측하려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업종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한지, 그리고 그 강함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하는지, 이번 한국콜마에서는 이 세 가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 제가 약한 시장에서 신고가 종목을 더 유심히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강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약한데도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단순 매매 결과보다는 그 매매를 선택하게 만든 자, 이 시장의 흐름을 함께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